30대 초반에 멀쩡한 사업가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니 인간 말종이었던 금수저 김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3년 5월의) 어느 날 서울시 강남구 다혜씨라는 30대 여성이 첫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33살의 비교적 젊은 사업가 김씨. 그는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사업을 크게 확장시킨 이른바 영앤리치 사업가로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한 회사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한 다혜씨는 비서와 격리 업무를 맡으며 일을 시작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녀의 생각과 매우 달랐다. 입사 이후 다혜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 대표의 사적인 일까지 해야 했고, 2달이 지난 2013년 7월경에는 김씨가 다혜씨에게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보험금의 수익자가 사장인 김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때 다혜씨는 망설였으나 김씨는 임시로 그렇게 한 것일 뿐 나중에 명의를 바꿀 것이고 매달 60만 원의 보험금은 자신이 대신 납부해주며 퇴사할 때는 퇴직금에 2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상하긴 했지만 다혜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서명을 했는데, 이후부터 김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 포드와 캐딜락 등의 수입차 세대와 요트 세대를 리스로 소유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던 김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애인과 청평에 가게 되었고, 이때 다혜씨에게 전화를 걸어 식재료와 자신의 요트에 넣을 기름을 사서 가져오는데 꼭 자신의 차를 타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다혜씨는 식재료와 기름을 사고는 지시대로 김씨의 차를 타고 청평으로 갔으나 갑자기 김씨가 다시 다 가져가라고 했고, 하는 수 없이 다혜씨는 물품을 챙겨 차량에 올라탔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출발을 했으나 주행 5분 만에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차에는 김씨의 지시로 가져온 7통의 기름이 실려 있었던 상황. 그대로 있었다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으나 빨리 빠져나와 다혜씨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다혜씨가 입사 4개월 만인 2013년 9월 10일 오전 8시경 강남구에 있는 회사 물품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청소 직원의 신고로 급히 경찰이 현장을 찾게 되는데, 다혜씨는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무언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은 듯 머리가 함몰된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살피며 수사를 이어갔으나 범인이 현장을 정리했는지 현장에는 범행 도구와 혈흔 등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때 경찰은 회사 위치가 4층인 점, 사무실을 통해서만 물품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외부인보다는 내부에 범인이 있다고 판단, 우선 사무실의 방범용 카메라를 확인하게 된다. 물품 창고 내부에는 카메라가 없어 창고 입구 쪽의 카메라 화면을 보던 경찰은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화면에는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2013년 9월 9일 오후 1시경 다혜씨가 물품 창고에 들어가고 이어 대표인 김씨가 뒤따라가는 것과 얼마 후 김씨는 창고에서 나왔으나 다혜씨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즉시 경찰은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찾아가 당일의 정황을 묻게 되는데, 경찰은 물음에 김씨는 사건 당일 물품 창고에서 다혜씨와 선반의 라벨 작업을 하다가 애인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며 절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다혜씨가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나간 뒤 누군가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거나 선반에서 뭔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을 했으며, 또한 잘 나가는 사업가인 자신이 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겠냐는 말 또한 덧붙였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상황. 이후 경찰은
회사의 직원들을 찾아 평소 김 씨의 행적과 다혜 씨와의 사이가 어땠는지를 묻게 되는데, 직원들은 평소 김 씨가 김밥을 먹고 살아도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다니면 높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을 하는 약간의 허세가 있기는 했지만,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의 다혜 씨와는 물론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다. 평소 김 씨가 무난한 성격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전히 김 씨가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그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경찰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던 김 씨의 뒷모습을 알게 된다.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뒤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의 임대료, 사는 집의 월세, 직원들의 월급까지 3개월이나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입차 세대와 요트 세대의 리스료 등도 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승마와 골프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경찰은 피해자인 다혜 씨의 가족을 만나 더욱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다혜 씨의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자신의 딸을 몸종처럼 부렸고 다혜 씨 앞으로 들어준 보험의 약관을 보여주며 분노했다. 보험의 약관에는 다혜 씨가 사망할 경우 김 씨에게 일시금 5억 원과 55세가 될 때까지 매달 800만 원씩 지급, 총 27억 원이나 되는 돈이 김 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범인으로 확신, 물증을 찾기 위해 다시 방범용 카메라를 보게 되고,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 김 씨가 물품 창고에서 황토색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본 후 사무실과 김 씨의 오피스텔 주변을 수색하게 된다. 그러다 김 씨의 집 근처에서 방범용 카메라에서 보았던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4kg의 해머와 코팅된 장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가 있었고, 경찰은 이를 분석 의뢰하게 된다. 그 결과 해머에서 피해자인 다혜 씨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2013년 9월 12일 김 씨를 체포하게 되지만 그자는 끝까지 뻔뻔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물품 창고에서 라벨 작업을 하던 중 선반 위에 있는 해머를 꺼내려 했고, 과정에서 실수로 다혜 씨의 머리에 떨어뜨렸는데, 이때 다혜 씨가 신경질을 내며 화를 냈고, 그때 순간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직원을 숨지게 했던 김 씨.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14년 3월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다혜 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김 씨는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해보았으나 모두 1심인 무기징역을 확정. 김 씨는 현재도 옥살이 중에 있다.